건강한 우리 몸. 모두가 꿈꾸는 건강한 우리 몸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새 요것 때문에 내가 웃고 산다 이런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요새 네. 과장님은 뭐 때문에 웃고 사십니까요? 일단 뭐 아이가 제일 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뭐 인터넷 이런 데서 사소한 걸로 많이 웃긴 네. 것도 많아가지고. 웃음이 좀 많으신 편이죠. 저는 그냥 일단 뭐 많이 웃으려고 노력은 하는 편인 것 네. 같습니다. 웃게 되면 건강해집니까? 아, 의학적으로 어쩝니까?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한의학 의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오, 예. 예, 그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가 울체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런 울체된 거에 그런 기쁨이나 웃음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오. 기록이 돼 있고, 그리고 현대 연구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웃게 되면 혈관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도 감소해서 네. 굉장히 건강에 좋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 건강해지려고 막 그 선배가 혼나는데 아하하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따가 들어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예. 상황 잘 봐서 자 그래요. 웃음은 어쨌든지 건강에 큰 도움이 되네요. 예. 예. 자 오늘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이 질환을 소개했는데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상지질혈증. 네. 이것이 뭡니까 정확하게? 아, 이게 그 고지혈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네. 그러니까 고지혈증이 이상지질혈증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일단 그 지질이라는 용어가 우리 혈액검사상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혹은 중성지방이 높아진 경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높아졌다 해서 고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근데 이상지질혈증은 이 고지혈증을 포함하면서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진 경우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 저 뭐 이런 말 대신에 이상 수치할 때 그 이상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혈은 이제 피 속에 그런 피혈자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러면 저 요새 이게 이 혈관 네네. 혈관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거든요. 요새. 예. 이명 오고 난 뒤로 아, 예. 예, 혈관이 이렇게 잘 돌아야 이명이 안 온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많은데 그러면 심혈관 질환 이런 네, 거하고 네. 관계가 엄청 많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크게 이상지질혈증이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그런 혈관 속에 염증 이런 게 잘 생기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무래도 혈관들이 막히게 되고, 예, 또는 뭐 터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랑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로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궁금한 점 샵 99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이 카카오톡 분지 등방 지정남의 남도마실도 활짝 열어놨습니다. 이 콜레스테롤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한번 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예. 콜레스테롤 이렇게 혀가 꼬이네요. 콜레스테롤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HDL 콜레스테롤이 좋은 콜레스테롤, 그리고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렇게 공식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H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심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고, LDL 콜레스테롤은 높을수록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상지질혈증이라는 말보다 또 고지혈증이라는 말을 많이들 알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문제가 되고만요. 네, 그리고 네.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식이 조절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고, 운동. 예. 그리고 그런 그러니까 수치가 좀 애매할 때는 그런 걸로 하시면 좋으시고, 근데 많이 높거나 가족분들 중에 그런 혈관 질환 있으시거나 본인도 그런 위험이 높으면 이제 약물 도움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요. 저 예전에 한 네. 5년 전인가 채식을 아, 3년간 예. 했었는데 정말 이제 그때는 이렇게 많이 야오고 예. 피 검사를 했는데 예.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봤었는데 그 네. 스님분이 이제 네. 육식을 전혀 안 하시는 스님분이신데 뭐 당뇨도 오시고 네. 콜레스테롤도 높고 그러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원인으로 추정된 게 아무래도 탄수화물 이런 게 좀 과하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예. 여기서 부인을 못 하겠네요. 예. 밀가루 채식이잖아. 빵. 아, 그거였구나. 그게 어쨌든 골고루 먹는 거하고 운동. 예, 예. 이거 중요하네요. 유전적인 부분도 네. 중요하다. 저같이 이제 갱년기 지나서 완경이 네. 된 여성들한테도 이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은 호르몬 변화 오는 시기에 이게 잘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식이 조절이나 이런 거 이외에 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이요? 대부분이. 예. 오. 근데 유전적으로 간에서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격도 되게 마르시고 육식도 크게 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면 아무래도 또 유전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아니면 방금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뭐 탄수화물이 과하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웃음이 터져가지고. 예. 탄수화물 많이 먹고, 요새도 채식한다고 해놓고 탄수화물 많이 먹거든요. 밥을 그냥 모슬밥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 예. 제가 이제 피검사 하고 나서 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예. 좋은 콜레스테롤하고 이게 어떤 건지. 네. 이 이상 지질혈증 기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보통 말씀드리는 게 적어도 2번 이상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00을 넘거나 또는 L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이 130을 넘거나 또는 HDL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 40이 안 되거나 그리고 중성지방이 150을 넘을 때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이제 이상지질 혈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꼭 가서 피검사를 해야 아는 거죠. 네, 일상생활에서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되면 굉장히 뭐 높은 그런 이상지질 혈증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혈관이 막히니까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되게 좀 늦게 발견이 되는 거고 그렇죠, 위험하죠. 보통은 증상이 없어가지고 네.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확인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와, 꼭 혈액 검사를 좀 따로라도 좀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음악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이상 지질혈증,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콜레스테롤 여기에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자, 음악 듣겠습니다. 서영석과 여러분의 산조 합주, 자진몰이부터 엄몰이까지 듣고 올게요. 서영석과 여러분의 산조 합주, 자진몰이부터 엄몰이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건강한 우리 몸 증상이 나타나질 않고 그래서 더 무서운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요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 고지혈증,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낮은 것까지 다 포함한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면 약 무조건 먹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그게 반드시 그렇진 않고요. 물론 수치가 많이 높을 때는 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않고 경계치에 걸려서 애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자체는 증상이 없지만은 왜 조절을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런 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 요인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치라도 약물의 처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래서 그 아까 기준이 나쁜 콜레스테롤 기준은 130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수치가 한 140 정도 나왔다고 하면 수치상으로는 이상지질혈증인데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심내혈관에 그런 위험인자가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약물보다는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우선 해보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험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위험군이라고 하신다면 예를 들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을 한번 이미 겪은 분이라면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만 넘어도 그러면 100이라는 수치 자체는 사실 정상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런 고위험군이면 약물 복용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게 역시 병원 가가지고 제대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약물 복용이 필요할 때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이게 기준이 조금씩
애매한 경우가 있네요. 그러면 심내혈관 질환의 그 위험 인자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가 혈관 질환 하면 대표적인 게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세포가 죽는 심근경색이 있고, 그리고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가 죽는 뇌졸중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심내혈관 질환인데요. 이들의 위험 인자에는 지금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상지질 혈증 이외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흡연과 음주, 가족력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똑같은 수치라도 약물의 복용 여부가 좀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리고 수치를 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총 콜레스테롤이 240을 넘어가면 이제 그렇지 않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이 올 확률이 1.8배 정도, 그리고 280 이상이면 2.6배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좀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뇌졸중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뇌졸중 발병할 확률이 2.4배 정도 증가를 하고, 어머님이 뇌졸중이 있을 경우에는 1.4배 증가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력이 있다면 다른 위험인자들을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른 질병 또한 가족력이 있으면 또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긴 하죠. 네네, 거의 모든 질환이 사실 유전하고 관련이 되게 있다고 봐가지고. 엄격한 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게 또 당연한 얘기인데 술, 담배는 그래서 끊으시는 게 굉장히 끊고? 필요하고, 네. 싹둑! 음식은 싱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고기 종류를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막 피하시진 않으셔도 되고, 일주일 내내 소고기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과하게 드시는 것만 피하시면 되고요. 소고기를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경제력이 안 돼가지고. 네. 너무 과하게 안 먹으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런 육류보다는 생선류가 이상지질 아하. 혈증에 좋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라든지 고등어 같은 이런 생선류가 좋고, 그런데 이상지질 혈증하고는 별개로 또 생선류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좀 있어서 뭐 과도하게 섭취하면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먹어야 됩니까 도대체? 네, 그래서 이런 거 다 따지면 사실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뭐가 좋다고 해서 그것만 먹는다든지 또는 뭐가 나쁘다고 해서 그것만 피하신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을 뭘 드시든 지나치지 않는 양으로 해서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감명 깊은 말이 지나치지 않는 양으로 네. 먹어야 되는데 호박 먹고 막. 저는 운동은 꾸준히 하거든요. 예. 근데 먹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타깝네요.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보통 권장 드리는 게 일주일에 3번 이상 해가지고 30분 이상 운동하시면 제일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운동은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심장을 적당히 빠르게 뛰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라면 다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 또 운동, 식단 조절 조금씩만 양을 줄이고 운동을 하면 진짜 엔간한 병은 비켜!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네. 고지혈증을 어떻게 봅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딱 고지혈증이라는 단어 자체는 없지만은 이게 어혈의 범주로 보는데요. 어혈 들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한의사가 아닌 분들한테는 그 한의학 개념들이 되게 처음 들어보시는 게 많은데 어혈은 그래도 많이 좀 알려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혈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혈액순환의 장애를 유발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어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지혈증이 혈관의 협착을 유발해서 혈액순환 장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학이 어혈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 어혈에 쓰는 약들을 쓰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을 우리가 한의학에서 어혈지제라고 하는데 이 어혈지제를 양방의 고지혈증 약하고 함께 쓰기도 하고 또는 어혈지제 단독으로 쓰기도 해서 이렇게 이상지질 혈증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허준 그 드라마에서 예. 정말 많이 어혈이 예. 뭔 뜻인지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혈이 생겼어. 막 이렇게 하면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고지혈증 이제 제 주변에 나이가 다 50대이다 보니 이 약을 먹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부작용이 좀 있을까봐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부작용이 없다고 하면 그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쵸. 드시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부작용 때문에 많이들 꺼려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일단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약물 오, 6등, 그 양약 기준으로 했을 네. 때 6등하고 7등이 이제 고지혈증 약이거든요. 종류가 다른 약이 아. 6등, 7등을 이렇게 하는데, 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오. 대표적인 게 당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이 당뇨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래요. 예, 좀 용량을 과하게 복용할수록 그 영향은 더 크다고 보고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수치가 조금 높다고 바로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복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하고 또는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을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했을 때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위험 요인이 없다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많이 높지 않다면 이런 약물 복용보다는 이제 운동이나 식이 조절로 관리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요. 진짜 6등, 7등이 될 정도로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많이 먹고 있나요? 네. 그럼 한방에서는 어떤 약을 써요? 네, 그래서 이게 양약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고지혈증에 관심이 많은 게, 이상지질 혈증에 관심이 많은 게, 왜냐하면 이렇게 고지혈증 약을 많이 처방은 하고 있지만은 또 이게 부작용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삼방에서 쓰는 어혈지제라고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양방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그런데 또 생활습관 교정만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싶으시면 이런 어혈지제 복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는 양방 고지혈증 약을 이미 복용하고 계시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어혈지제를 또 병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병행도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이런 연구 자체가 이렇게 병행한 거하고 병행하지 않은 거 비교한 연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 쓰는 어혈지제 장점이 고지혈증 수치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질환의 원인이 어혈이라고 볼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혈이 원인이 돼서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월경통 같은 게 심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서 그런 장점을 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한방에서도 오열지제를 그 양약하고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것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이상 지질 혈증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무조건에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지질 혈증 아까 수치 4개 말씀드렸는데, 콜레스테롤은 이게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떨어뜨리기가 사실 그렇게 쉽진 않긴 하거든요. 아,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중성지방이 높다 하면 이 중성지방은 우리 몸이 에너지로 쓰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오늘 소고기 먹고 내일 피 검사하면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식의 영향, 그 단기간에 음식의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에 중성지방만 높다고 하면 훨씬 더 조절을 약 없이 좀 해볼 만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지방만 높을 때는 운동하고 식이 조절로 충분히 낮춰질 수 있으니까 에너지원으로 쓰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어야 되겠네요. 8하나 7하나 아버님께서 몸에 열이 많은 편인데 어떻게 하면 열을 낮출 수 있을까요? 아, 열. 그 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현대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몸이 좀 긴장돼 있고, 그러니까 막 편안해야 될 상태일 때도 막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이렇게 긴장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해주신 잘 웃고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아, 열내리는데요? 왜냐면 결국에는 열이라고 하는 것도 그 온몸이 막 뜨겁다기보다는, 온몸이 뜨겁다 이거는 이제 감염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그 막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아래쪽은 찬데 위쪽에 열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다 발은 차가운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결국에는 그것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위아래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웃는 것도 혈액순환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런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또 얼굴은 뜨겁긴 하지만은 이제 복부 같은 경우는 찬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복부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해주시면 이게 순환이 잘 돼가지고 얼굴에 열 이런
거에도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열을 낮추는 방법이 웃고 이렇게 배도 따뜻하게 예, 해서 예. 땀을 조금 내주는 게 살짝, 예, 근데 그게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찜질방이나 네.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데피다 보니까 또 그건 안 돼요. 조금 뭐 더 심하게 느끼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거하고 또 전체를 막 이렇게 찜질방이나 사우나 이거는 좀 다르긴 해가지고, 네. 예, 반신욕 이런 거 참 좋겠네요. 반신욕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또 반신욕도 너무 이게 계속 뭐가 좋은데 근데 또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니까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러실 수가 있긴 한데 네. 근데 어쨌든 반신욕도 너무 오래 하면 좀 어지러울 수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 예, 뭐 음식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마찬가지고 뭐든 적절하게 적당히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하지 않게 하는 예, 것이 제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 시간 통해서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자, 오늘 또 남도마실의 허준 김철영 과장과 이런저런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잘 나눠봤습니다요. 오늘 조안의 야타령 들으면서 우리 김철영 과장님 보내드리랍니다. 애쓰셨습니다요. 네, 감사합니다. 새벽 하시오. 예. 예.